네, 드디어 삿포로에 도착했습니다. 첫 라멘집 키라이토입니다. 첫 시작은 1961년 삿포로를 대표하는 노포 라멘 가게이며 유명 연예인이 꾸준한 방문으로 현재도 웨이팅이 끊이지 않는 가게. 팔을 타워처럼 세워서 나오는 비주얼이 포인트. 흰 된장과 동물 그리고 채소 베이스 감칠맛 나는 스프가 잘 어울리네요. 담백하고 가벼운 맛이 좋습니다. 파는 맵지 않아서 다 먹고 난 후에도 입이 텁텁하지 않고 깔끔했습니다. 삿포로 라멘 투어 첫 가게로는 제대로 고른 듯 합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가게는 삿포로 라멘 기요입니다. 2018년 비교적 최근에 오픈한 가게로서 SNS에서 인기를 끌어 현재는 웨이팅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가게. 구성은 돼지 삼겹살구이 1개, 굵은 멘마, 달걀, 그리고 야채볶음. 면은 일반 굵기로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돼지구이 차슈도 단맛과 감칠맛이 살아 있었습니다. 국물은 겉보기에는 기름이 듬뿍 든 짙은 탁함이 있는 갈색이었는데 먹어보면 연한 된장맛, 육수의 베이스는 동물뼈를 사용해 우려낸 느낌으로 야채의 감칠맛과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스타일이었습니다. 웍으로 야채를 볶고 된장과 스프를 끓여내는 삿포로 된장라멘 스타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라멘 신겐. 창업 1999년, 현재 26년 영업을 하고 있는 삿포로 된장 라멘을 대표하고 있는 곳이며 구글 평가 7,000개에 가까운 많은 분들이 방문한 곳으로 인기의 비결은 오로지 맛이라는 평가를 저버리지 않는 가게. 굴곡 없이 항상 현지인과 관광객으로 웨이팅이 끊기지 않고 있으며 요즘은 매체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워낙 전설적인 가게라 꾸준히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신겐. 유일하게 제가 이번 삿포로 라멘 투어를 할 때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한번 포기를 했다가 재도전을 해서 먹은 가게입니다. 삿포로는 홋카이도에서도 유흥의 마을인 만큼 심야까지 하는 라멘집이 많은데 일본을 대표적인 해장 음식이 라멘입니다. 술 거하게 먹고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라멘으로 장식하는 문화가 있죠. 술 한잔 기분 좋게 하고 습관처럼 방문하는 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한 입 먹자마자 아, 여긴 진짜구나. 달콤한 된장의 향과 맛, 그리고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말끔한 맛. 먹으면 먹을수록 질리지 않고 중독되는 맛. 면의 익힘이 알맞아서 씹는 식감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볶음밥도 유명하다고 하니 꼭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웨이팅을 하면서 가게에 대해서 언급하는 손님들의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고 맛에 대한 기대가 매우 올라가서 기다리는 게 매우 재밌었습니다. 오래된 가게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외부, 내부, 노포 가게지만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을 귀와 눈, 입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가게, 하루카. 삿포로 중심가 여러 라멘집이 모여있는 관광지 라멘 요코초에서 현재 최절정 인기 넘버원을 달리고 있는 라멘 하루카.
이번 삿포로 라멘 투어에서 가장 긴 웨이팅을 해서 먹은 가게입니다. 전통 삿포로 라멘 스타일과 외국 스타일을 잘 퓨전하여 맛있게 풀어가는 뉴 스타일 라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은 외국인에게 입소문을 타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맛은 어느 부분에 치우쳐 있지 않고 어느 나라 사람도 즐길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친절했던 맛입니다. 된장과 버터, 치즈, 스파이스 등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네요. 하지만 국물이 미지근했던 게 가장 아쉬웠어요. 그리고 회전율이 매우 느려서 웨이팅이 길어지는 점. 청결도 현재 삿포로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서 방문을 했지만 참 아쉬웠던 가게입니다. 이번 삿포로는 라멘 투어 그리고 디자이너 이사무 노구치의 작품이 있는 모에레누마 공원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멘을 먹고 걸어서 공원에 가봅니다. 자연과 건축의 만남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정말 최고였던 장소. 살아가는 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공간입니다. 생각보다 공원이 넓고 시간마다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산책을 즐겨도 지겹지 않고 매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꼭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게 오렌지. 2010년 오픈. 오리엔탈적인 분위기가 편안한 공간에서 리얼 스파이시한 매콤한 맛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레, 된장, 얼큰한 다양한 스파이스가 매력적인 가게. 뚝배기에 나오는 라멘은 다 먹을 때까지 뜨겁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같이 나온 군만두가 별거 아닌 듯 하지만 화끈한 매콤한 맛을 조금 진정시켜줘서 훌륭하게 밸런스를 잡아 주었습니다. 이곳은 삿포로 관광지에서 빠질 수 없는 이사무 노구치의 디자인한 조형물이 있는 모에레누마 공원 길목에 있어서 한 번쯤 비교적 외곽이지만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색적인 카레 된장 라면집 어떠신가요? 여섯 번째 가게 삿포로 라멘 요시야마. 본점은 2006년에 창업해 삿포로 된장 라멘의 정점에 오른 가게입니다. 현재는 그 인기가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웍의 조리법을 이어오고 있고 특히 가게에서 로스팅한 깨 된장이 특징으로 그 고소함의 인기의 비결입니다. 실제로 먹어보니 깨의 향긋한 냄새와 빨간 된장과 하얀 된장의 조합이 매우 잘 어우러졌습니다. 면 역시 삿포로 라멘을 대표하는 쫄깃하고 고소한 면으로 국물과 잘 어울리며 풍미가 잘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삿포로 라멘의 시작을 느끼고 싶은 분에게는 꼭 여기 한번 가보세요. 맛있었습니다. 석양이 너무 아름답죠? 삿포로의 낮과 밤은 같은 장소인데 정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삿포로는 먹는 여행도 너무 좋지만 자연으로 유명한 곳이기에 도시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멋진 산책로와 러닝 코스가 있습니다. 삿포로에 오시면 꼭 한번 달려보세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가게 맨야 유키카제 본점입니다. 이곳은 일본을 대표하는 구르메 사이트 타베로그 평가를 보고 궁금해져서 방문했던 라멘집. 저도 일본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 타베로그의 평점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곳의 타베로그 평가는 매우 많고 높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3,000에 가까운 평가수와 3.7의 높은 평점, 보통 3.3을 넘으면
평균 이상 3.5를 넘으면 맛집이라는 인식이기에 맛에 대한 궁금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항상 웨이팅이 있다는데 저는 평일 아침 오픈하자마자 가니까 바로 입장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 미소라면을 주문. 국물이 정말 맛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먹어보니 목넘김이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빨간 된장, 백된장을 섞어 돼지뼈, 닭으로 육수를 만든 게 제대로 맛에서 느껴집니다. 여덟 번째 가게 맨야 사이미. 삿포로 하면 사이미다 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을 정도로 유명한 라면이죠. 삿포로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였는데 점심시간을 지나서 방문했는데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회전율이 좋은지 기다린 지 15분 정도로 입장하였고 수많은 사인이 눈에 들어오는 오래된 가게지만 깔끔한 내부였습니다. 된장라면, 생강이 들어가서 국물이 시원하고 무겁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물보다는 면이 인상적이었던 가게. 삿포로를 대표하는 라멘이라고 하기엔 의문이 들었지만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아홉 번째 가게 에비소바 이치겐. 하루 60kg이 넘는 새우를 사용해서 스프를 만들 정도로 스프에 진심인 가게입니다. 2008년 삿포로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11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닭감류를 매우 좋아해서 게, 새우 등 이번 가게는 매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스프는 새우와 돼지, 된장의 조합, 면의 굵기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설정으로 스프와 면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후 5분 정도 뒤 라면이 나왔습니다. 딱 새우가 머리에 박히는 냄새와 비주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먹어보니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꽃게 된장찌개 국물에 면을 넣어 먹는 맛, 정말 담백하고 간이 입에 촥 감기는 맛이었습니다. 제대로 자연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국물이라 마무리까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는 다시 와야겠네요. 10번째 가게 스케멘 이치.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스케멘 이치는 2023년 최근에 오픈한 다크호스 같은 가게로 된장라멘 중심 삿포로에서 전혀 다른 장르로 주목받고 있는 가게. 스탠딩 좌석밖에 없으며 스케멘 집이지만 빠르게 술 한잔 하면서 라멘을 즐길 수 있는 로컬 가게입니다. 다시다 국물을 이용한 장르로 상당히 말끔하고 담백하고 같이 나오는 고기는 숯불향이 제대로 익어 맛과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양이 매우 적어서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지만 소량의 양과 이색적인 로컬 분위기, 맛을 생각한다면 방문 추천드립니다. 숯불로 구운 닭고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네, 11번째 가게 엔진. 2011년 오픈. 관광객보다는 현지 로컬 사람에게 사랑받는 점포. 엔진, 이 가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크리미함과 농후함을 겸비한 유일무이한 된장라면. 비주얼로 압도하는 하얀 국물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첫맛과 끝맛의 미묘한 차이가 젓가락에 쉴 틈 없이 구미가 당기는 맛. 된장의 고소한 맛과 여운이 남는 끝맛의 조합이 새로우면서 인상적입니다. 면은 중간 굵기의 밀향이 살짝 느껴지면서 국물과 너무 잘 어울려집니다. 올드 스타일의 된장라면이 질리셨다면 이곳 매우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가게 이소노 가츠오. 삿포로 저녁 가게를 대표하는 이소노 가츠오. 2011년 오픈. 가게가 어딨지? 하면서 들어간 빌딩 1층에 웨이팅을 보고 저기다 하고 향한 곳. 카운터석 5개만 존재하는 감성 있는 가게. 사장님 혼자서 분주하게 라면을 만드는 열정적인 모습이 뭔가 모를 뜨거움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맛은 어떤 맛일까요? 많은 분들의 평가는 정말 맛과 감성이 살아있는 가게다. 진한 맛은 국물과 함께 훌륭한 밸런스를 맞추고
마늘이나 양파 등의 다양한 재료로 인해 복잡한 맛에 여운도 입속 가득 맴돕니다. 치열한 삿포로 라멘에서 상당히 개성적이고 독창적이 높은 블랙 라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방문해보세요. 웨이팅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지금 편집을 하면서 가장 생각나는 가게입니다. 불맛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또 가고 싶네요. 삿포로 라멘 바이블 재밌게 보셨나요? 첫 삿포로는 여행 당시에는 조금 심심하다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역시나 여행은 항상 옳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워지네요. 삿포로의 시간이. 언젠간 삿포로 라멘 바이블 2편도 찍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 참고해서 맛있는 라멘집 방문해보세요.